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내부 총질이라는 워딩과 반대로 이제 합리적인 어떤 소신 발언, 이거에 그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준은 분명히 있겠죠. 아, 기준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비판을 하거나 또는 일부러 갈등 혐오를 일으켜서 진영을 뭉치게 하려고 하거나,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그 음모론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 세력을 도모하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 잘못된 거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계속 딴 말하면서 강성 구구 지지층을 끌어당기려 하잖아요. 그게 자기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내부 총질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 그리고 합리적인 문제제기 또는 지지층 밖에 일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전달, 부작용에 대한 염려, 지적, 이런 것은 발전을 위해, 건강함을 위해 꼭 필요한 거죠. 이건 내부 총질이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요? 그 내부 총질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김상욱 의원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께서 낙마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참사 또는 실수로 이제 언론에서 뭐 이렇게 워딩을 잡을 것이다. 이제 이러면은 사실 어쨌든 당과 대통령께 좀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사실 저는 강선우 의원님께 뭐 사퇴하라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국무위원 후보자라면 세 가지 부분을 검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도덕성, 청렴 부분, 두 번째가 능력, 정책 부분, 세 번째가 국민 수용성 부분. 국민 수용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 국무위원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도덕성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수용성에 문제가 생기면 취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는 뭐 강선우 의원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게스트 공지 미리 드렸었는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김상욱입니다.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 의원님이 항상 이렇게 밝은 또는 이 웃는 상이라고 하죠. 이게 항상 그 많은 분들한테 또 호감을 주는 것 같아요. 김상욱 의원 하면은 사람 자체가 되게 호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셨으니까 우리가 근황부터 좀 짧게 여쭤봐야겠죠. 지금 민주당 3개월 차신데 뭐 어떻게 보내고 계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말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셔야 하고 우리 민주당의 국민들로부터 진짜 신뢰를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잖아요. 망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스스로 더 민주적이고 여당 기능, 야당 기능 다 수행하고 보수 기능, 진보 기능 다 수행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 된 국민의힘의 문을 닫게 하는 본질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때도 보통 보면 인사청문회 하면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 편들어주기 바쁘고 야당이 검증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당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힘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힘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 염려 안 하시도록 검증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뭐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단 거기에 정말 집중을 했고요. 일단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동영 장관님께 흠뻑 빠져버렸어요. 아, 이분은 너무 멋진 분이다. 내가 이분을 받들고 정말 남북 통일사업, 교류사업 함께 힘있게 추진해야겠다. 이번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정동영 장관님과 삼촌, 조카 같은 한 마음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날 의원회관에서 밤새면서 라꾸라꾸 침대에서 한 2시간 쪽잠 자고 밤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실망은 했었어요. 뭐냐 하면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내용 한번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교부 장관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급박한 일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부분인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게 된 근거 법령이 뭔지, 다른 나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모습이라서 그 부분 심하게 추궁을 했고요. 그런 추궁이 외교부 장관 임명 후에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감싸안기만 하면 일 안 하거든요. 국무위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쨌든 그런 검증 과정 거쳤어요. 근데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제가 너무 빡세게 했는지 하고 나니까 또 내부 총질러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가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없어도 충분히 국민 입장에서 검증하는 것을 차질 없이 한다. 이게 진짜 신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하면서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 외통위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나왔지만은 내부 총질러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요즘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랑 소통을 잘하기로 소문이 난 의원이에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일이 당원들과 이거 문자 답장해주고 전화 오면은 당원 전화를 그냥 받아서 설명해주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문자 폭탄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하는 데까지 최선은 다하는데 다 너무 많이 오니까. 얼마나 오던 거예요 최근에? 좀 많이 왔어요. 좀 근데 많이, 그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우리 당을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같이 우리 가는 운명 공동체다 생각해서 애정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라서 다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완벽하게 성공한 대통령님이 되시기를 원해요. 저 이재명 대통령님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이 시대적 사명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 기능을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독주하거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존재 필요성이 생겨났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어필할 기회만 찾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수명이 없는 정당이다 판단하는 이유가 보수 정당이라 하지만 보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보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또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시민들에게 총불을 겨누었습니다. 또한 기득권 카르텔로 부패해버렸어요. 더 이상 기능을 못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정당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 우리가 보수의 위기라고 하는데 보수는 아무 위기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수 기능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보수 기능이라는 것이 사회에 합의한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거잖아요. 사회 틀과 사회 통합을 지키는 건데 우리 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보수는 위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보수 기능 잘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뭐냐? 국민의힘 때문에 진보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역으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반국가적 색깔을 가진 정당이 존재하니까 막는 데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이라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겠지만은 진보적인 새로운 논의들이 일어나야 되고 진보적 논의는 기존의 사회가 합의한 사회 원칙에 반기를 들면서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꺼내줘야 되는데 이런 진보적 생각을 가진 분들께서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힘을 얻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혁신적 논의가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청산되어야 된다. 보수의 기능 민주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보 기능, 그러니까 AI 시대의 민주주의, 환경 위기 시대에 우리의 갈 길, 이제 국제적으로 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인권의 개념, 노동의 개념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테마들이거든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있다고 그 논의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민주당만으로도 잘하려면 내부에서도 좀 잘못한 거 잘못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쓴소리도 좀 하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이 왜 망가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건배제의가 똘똘 뭉치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항상 건배제의는 똘똘 뭉치자예요. 파시즘이 어원을 아시죠? 그럼요. 파시즘이 어원이 이겁니다. 하나로 뭉쳐있는 겁니다. 깨지면 안 돼가 파시즘이에요. 파시즘은 목적지향, 가치지향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 행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한 대로 뭉쳐있는 게 이게 파시즘인 거예요. 한 대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한 대 뭉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고 한 대 뭉치게 하기 위해서 무지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권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대중을 수단화시키는 게 파시즘이거든요. 우리 안에 파시즘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더 이상 국민의힘 보고 정치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린 집권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기능도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과 국민들을 받들고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득을 드릴지, 그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더 신뢰하게 할 수 있을지, 민주당 믿고 그냥 다 맡겨놔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들도록 우리는 국민 보고 일을 해야 돼요. 국민의 힘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내용이 야당일 때 똘똘 뭉치는 거는 그 방향이 맞는 거지만 집권 여당일 때는 책임이 더 중요해요. 책임이 생기고 집권 여당이 똘똘 뭉치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기득권이나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집권했다. 말 그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리도 주고 사업도 주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내부 총질이라는 워딩과 반대로 이제 합리적인 어떤 소신 발언, 이거에 그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준은 분명히 있겠죠. 기준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비판을 하거나 또는 일부러 갈등 혐오를 일으켜서 진영을 뭉치게 하려고 하거나,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그 음모론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 세력을 도모하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 잘못된 거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계속 딴말하면서 강성 구구 지지층을 끌어당기려 하잖아요. 그게 자기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내부 총질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 그리고 합리적인 문제제기 또는 지지층 밖에 일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전달, 부작용에 대한 염려, 지적, 이런 것은 발전을 위해 꼭, 건강함을 위해 꼭 필요한 거죠. 이건 내부 총질이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요? 뭐 자기들끼리 이제 뭐 끌고 뭐 했겠죠. 국민의힘이 어떤 가치 방향성이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근데 망가진 이유는 권력을 잡고 나서 기득권 카르텔화 돼버린 거예요. 이 권력을 우리끼리 지켜나가자가 되면서 기득권 카르텔화되고, 기득권 카르텔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능력이 있는 새로운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홍위병 집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외부에 적을 두고 단계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건배제가 똘똘 뭉치자였던 거고, 국민의힘 잘못됐습니다라고 비판하면 내부 총질이다 하면서 적대시하면서 몰아세워버리고, 어떤 합리적인 비판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갇혀버린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그 일 이후에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쭉 보면서 이것저것 모니터링을 많이 해봤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총질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김상욱 의원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께서 낙마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참사 또는 실수로 이제 언론에서 뭐 이렇게 워딩을 잡을 것이다. 이제 이러면은 사실 어쨌든 당과 대통령께 좀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반응을 쭉 보니까 사실 저는 강선우 의원님께 뭐 사퇴하라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국무위원 후보자라면 세 가지 부분을 검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도덕성 청년 부분, 두 번째가 능력 정책 부분, 세 번째가 국민 수용성 부분. 국민 수용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 국무위원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덕성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수용성에 문제가 생기면 취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는 뭐 강선우 의원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 수용성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국민 수용성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이건 국민의 힘을 살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수용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께서 국민의 소리를 무시한다라고 국민들은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봐라,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독주를 막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이쪽에 좀 힘이 더 실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때 요구했던 것은 강선우 후보자님께 대통령님께 더 부담 주지 마시고 직접 이걸 좀 풀어주시라.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이든 어떤 방식이든 나서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 있으면 소명을 하시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 테니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라고 직접 얘기를 해서 국민 수용성 점수가 현재 꽈락인데 이거를 2위로 올려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어요.
요청이었어요. 그럼 강선우 의원께 직접 더 열심히 하셔서 국민 앞에서 기준치에 국민 수용성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의 워딩이 완전히 그냥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고. 자진 사퇴란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국민들 앞에서 국민 수용성을 올려주십시오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점점 우려가 커져가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님께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장관이 되시려고 하시니 이걸 직접 좀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갑질 논란, 그거 갑질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오해하시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탁을 드렸던 건데 이제 뭐 제목에서는 기사 제목 보니까 국민 수용성 꽉 요것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여론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 여론을 개선을 시켜야죠. 그러려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손 놓고 가만히 그냥 어떻게 되겠지, 또는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을 하면 돼. 대통령님께 너무 부담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님의 결정은 국민의 결정과 같이 가야지 대통령님 부담이 없으세요.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성공한 정부를 위한 길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번에 1년의 과정이 우리 민주당의 건강함을 보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이라고 감싸 안기만 하면 그러면 국회의 검증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걸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시고, 그럼 국회의 검증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야 국민님 쓰레기 같지만 써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 인사청문회 보면요, 우리 여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검증합니다. 이번에 후보자 안 돼요 바꿔요 다 우리 안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노인은 한 일이 없어. 우리 민주당이 후보자도 내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우린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 국민 여러분 우리 믿어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야당 역할도 못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여당 역할 야당 역할 다 책임감 있게 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지만 늘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받들겠습니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평소에 고민하는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뭐 행동하신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좀 원내 의원님들 사이에 우려가 많았어요. 뭐냐면 이대로 강행되면 대통령님께 큰 부담이 된다라는 우려가 정말 많은데 다들 나서는 분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서서 득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나 먹고 관계 불편해지고 나서서 득될 게 아무도 안 나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지자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강선우 의원이 사실은 되게 공을 많이 세웠어요. 네. 대통령 만드시는데 공을 많이 세우셨었고, 저도 강선우 의원 참 좋아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속상해 죽겠어요. 중요한 건 민주당에 늘 오래 지켜온 당원, 권리당원 이제 지지자분들은 수박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워낙 민주당이 야당이었음에도 내부에서 총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누구를 한 명을 뭐 집어낸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시끄러웠던 역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나 이런 분들,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언론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논조 그대로 우리 당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 저 봐라 이러면서 이제 또 피해가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우려들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으셨으면서도 마음이 말랑말랑하세요. 유연하세요. 갑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변호사 생활을 할 때 후배 변호사들 오면 늘 그 얘기를 해요. 상처 많이 받을 거다. 하지만 마음의 갑옷을 입지 마라. 마음의 갑옷을 입어버리는 순간에 그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감옥으로 가두는 거다. 많이 아프겠지만 다시 갑옷 버리고 또 상처받을 마음으로 나서라. 그래야 말랑말랑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얼마나 큰 고초 겪으셨습니까? 하지만 겪을 때마다 더 커지세요. 더 많이 포용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말랑말랑해지시거든요. 유연함이 더 커져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국민의힘에 있을 때 많이 했던 말인데, 지지자들의 성에 갇혀버리면 그건 성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박수 치는 사람들의 성에 갇혀서 밖을 보지 못하면 거기서 고사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치의 깃발을 들고 성 밖으로 용감하게 나가서 길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깃발을 들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내용이 후보자에 대한 뭐 내부 총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 김상욱 의원의 정치의 어떤 길에 대해서 저는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요거 궁금해요. 민주당원과 국민의힘 당원 둘 다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상냥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문화 차이는 있어요. 문화 차이가 어떤 문화 차이가 있냐면,
뭐냐면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당원들이 좀 상명하복에 좀 익숙한 좀 그런 문화가 있고 반면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서는 좀 직접 참여하는 이게 진짜 민주주의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면 당원들을 자꾸 무시해요.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당원들을 존중하고 의견에 귀를 기울이죠. 이건 아주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과거의 민주당과 또는 과거의 어떤 정치와 완전히 이제 180도 달라진 게 당원들이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주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 중에 저는 유일하게 민주당이 그게 실현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당원들이 직접 권리 행사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쓴소리도 하고 잘한 거 있으면은 칭찬이나 뭐 후원이나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고 이 문화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민주주의의 성패는 철저하게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잖아요. 당원 민주주의의 성패도 철저하게 당원들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의원들은 당원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정말 현명하고 바른 의사 방향성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당원 교육, 당원 소통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정치적 내용을 정치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당원들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참고 기준을 자꾸 제시를 해드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당원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함정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원들에게 참고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선동해버리는 사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원이 진짜 주인으로 현명하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은 약간 상명하복에 익숙하다면 민주당의 당원들은 어쨌든 이제 뭐 주권 행사도 많이 하고 참여도 많이 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그게 너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 우리 계속 나왔었지만 많은 분들의 지지와 염원을 담아서 결국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지금 한 두세 달째 일을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진짜 효능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 김상우 의원께서도 대선 때 합류를 해서 되게 도움 많이 주셨잖아요. 길거리 골목 여기저기 누비면서 지금의 3개월 차에 드는 소회는 좀 어떠십니까? 참 잘 뽑았다. 참 잘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그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님 모시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는 사실 효능감이 더 올라갔습니다. 왜요?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권력 때문에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전혀 그러지 않고 계세요. 늘 겸손하게. 하지만 원칙은 강력하게 지키시면서 겸손하게. 사실 이번에 장관 후보자 과정에서는 좀 염려는 있었어요. 혹시라도 시민들 충분히 납득 못 시킨 상태에서 강행해버리면 어떡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되게 용기 있게 행동하셨어요.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임명철회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용기예요. 뭐냐면 보통은 다 임명철회보다는 자진사퇴를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임명철회, 그래 내가 생각 잘못한 거 맞는 것 같다, 새로 합시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또 시민들을 정말 주인으로 받들겠다는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장관 후보자들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가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누구 물으면 그 얘기합니다. 우리 민주당 검증 시스템 살아있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 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지만 진짜 국민을 받들고 진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 더 열심히 검증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를 보여준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믿으셔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기능 못해도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여당 기능, 야당 기능, 대안 제시 다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잘했다고 한 번은 느낀 게 이번에 인사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결단들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 저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울산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이잖아요. 부울경 이번에 사실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과거에 비해 올라왔던 지역이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힘을 되게 많이 쏟는 지역이잖아요. 울산에서도 실제 국민들이 그렇게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 내려가 보시면 저는 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악마 프레임이 많이 걷어진 것 같아요.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수용소가 건설이 돼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수용되고 독재국가로 간다. 그러니까 악마 프레임 때문에 오해를 하신 거죠. 근데 아니네? 그게 잘하시네? 하고 이제 제가 이 전화에서 우리 심리학자님 모셔서 말씀 들었는데 악마화라는 게 목적성이 명확하잖아요. 대통령이 안 되게 하기 위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악마화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악마화를 해봤자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나 여러 효능감으로 본인들이 느낄 텐데 이제 악마는 효능감이 없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아마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도 좀 악마화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이 되셨으니 좀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쉽게 좀 그런 말씀들이 하십니다. 네. 왜 영남에서는 왜 그러냐 하는데 시민이 주인입니다. 정치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시지만 당원들께서 정당 활동을 같이 하는 이유는, 또 당원이 주인이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을 잘 받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정치인의 주인이 당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고 당원들의 주인도 사실은 시민인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시민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을 더 잘 받들어서 우리를 믿어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관점이 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영남에서는 왜 계속 국민의힘 했을까? 왜 영남의 시민들은 우리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민주당도 좀 개선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영남 쪽에서는요. 영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효능감을 못 느끼고 왔어요. 그동안은 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은 지역정치가 너무 약합니다. 영남에서는. 지역에 유능한 인재들 많이 발굴하지 못했고요. 평판 좋은 사람들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어요. 네. 도리어 벽을 세우고 당성하면서 벽을 세워버리고 배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데 약해지고 효능감을 못 주고 지방선거 할 때마다 선수가 없다 말을 다 반복해요. 우리가 네.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민들을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께서 민주당 잘하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영남에 민주당 잘하네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효능감을 드린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17%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져요. 최근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을 욕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국민들이 우리 믿고 오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상처받으셨어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너무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상처받으셨거든요. 그 상처 우리 민주당이 치유해 드려야지요. 정치가 이렇게 따뜻한 것이고 이렇게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 민주당이 보여드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의 여론 바뀝니다. 국민의힘 17%가 국민의힘 못한 탓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잘해서 영남에서 효능감을 느끼면서 에이 국민의힘 없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쪽부터 바뀌면서 이제 또 이 국민의힘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대구 TK 예. 쪽 나중에 이제 차차 또 올라오고, 그게 사실 여론조사상 지표로도 지금 지지율에서 변화가 국민의힘 있다고 보시는 17%가 거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잘하니까 영남의 민심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짠하고. 예. 원래 술을 먹는데 또 의원님이시고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예, 술을 또 안 드시니까 저희가 차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 감사합니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 1부 구성을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희는 이제 인물에 대한 신층 인터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하다가 1부에서 어쨌든 김상욱 의원에게 조금 의아하다고 보시는 지지자도 있을 거고, 좋아한다, 잘한다, 너무 잘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오늘 김상욱 의원이 어떤 갖고 있는 정치 철학, 김상욱은 정치를 왜 하는가, 왜 민주당에 왔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소신은 무엇인가, 이 지점들을 전부 다 일부 내용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말씀 다 못 드렸는데요. 그렇죠. 뭐 충분히 저는 전달이 됐습니다. 만약에 김상욱 의원 정말 참 정치인이다, 진짜 저런 사람이 더 많아져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요즘에 또 우리 후원계좌 한번 소개해드려야죠.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예, 지금 감사합니다. 화면에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상욱 의원이 한 역할도 굉장히 많고, 좋건 싫건 상관없이 역할을 되게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데까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좀 여유가 있으시거나 하시다면 저는 후원보다 김상욱 TV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돈은 아껴 쓰면 되는데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욱 TV를 많이 좀 구독해 주십시오. 올려주시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구독자 한 8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제가 좀 늦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이후에는 윤석열 탄핵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 한 2달 반 정도 됐네요. 2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2달도 채 안 되면
거의 8만 명이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저 시민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좀 그런 루트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상우 의원님 유튜브 가셔서 여러분들 구독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10만 되면은 좋겠죠. 근데 우리는 정치인들은 유튜브 구독자 늘어도 우리가 아무 혜택 보는 건 없어요. 어차피 수익 창출이 안 안 되잖아요. 돼요. 그게 법적으로 안 돼요. 근데 소통하기 많이 계시면 위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소통의 왕이라고 불리시는 우리 김상우 의원답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 우리 차기 정부의 과제와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시청자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